음악이 없는 세상,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? 실제로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 1년의 하루를 음악이 없는 날로 정해서 이날 하루는 음악가들도 연주를 하지 않고요. 라디오에선 음악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 음악이 없는 날, 빌 드러먼드라는 락 가수가 음악의 홍수 속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음악을 못 듣게 함으로써 음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최근 들어서 그 호응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음악이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음악이 없는 이 하루, 1년 중에서 가장 삭막하고 또 지루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클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. 명쾌하고 그리고 유쾌한 해설로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. 이 현악사중주단 퀄테렉스의 리더이신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. 박수로 맞아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제가 영국에 음악이 없는 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악이 없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? 일단은 저희가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들고요. 예. 정말 삭막하겠죠. 사실 하루를 음악이 없는 날로 제정하면 별로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한 1년 정도. 1년 정도 한번 안 들어본 다음에 그래야 저도 쉬죠 좀. 그러고 나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 들을 때 눈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굳이 쉬지 않아도 우리가 감수성을 발휘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평소에 음악을 접하다가 음악장에, 공연장에 직접 가는 분들 요즘에 많이 늘어났잖아요. 네. 그런데 막상 이렇게 공연장에 가보면은 어느 때 박수를 쳐야 할지 좀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저희도 그렇습니다. 그 연주하는 사람들도요.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 입장이 되면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좀 모를 때가 많아요.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이 칠 때 따라 치는 겁니다. 원래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게 되어 있고요. 그 곡의 전체가 끝났을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지금은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굳이 내가 실수로 박수를 쳤다고 해도 너무 창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악장과 악장 사이에요. 네. 그때는 박수를 치지 않고 끝났을 때 박수를 친다고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은 슈만의 인생과 그리고 음악 세계에 대해서 살펴주실 텐데요. 네. 왜 슈만을 고르신 겁니까? 슈만이 바로 올해 2010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에 작곡하기 전에 베토벤의 사중주를 먼저 공부를 하고 작곡을 해서 당대에는 역시 좀 이상한 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. 오늘 네.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지금은 슈만 하면은 낭만주의의 대표주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는 실제로도 낭만주의자였다고 합니다. 슈만의 음악 세계 지금부터 빠져보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슈만입니다. 로베르트 슈만. 이 사람 음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 사람의 음악은 제가 바이올린을 하잖아요. 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는 바이올린 음악에 슈만 곡이 별로 없어요. 그러나 잘 찾아보면 교본 안에 즐거운 농부라든지 이런 곡들이 알고 보니까 슈만의 음악입니다. 두 사람의 척탄병 이런 곡도 있지요. 어쨌든 그런 음악을 작곡했던 슈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굉장히 좀 근엄하고 이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이에요. 예나 지금이나 음악가들 돈 벌기 힘들어요. 그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. 음악가. 왜냐하면 일단 돈 많이 들어가지요. 악기값만 해도 엄청나고요. 레슨비. 얘가 또 음대라도 들어가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. 그 정도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잘 건지지는 못하는 직업이에요. 우리가 원래 즐거워하는 직업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.
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. 빨리 망하려면 주식을 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음악을 시켜라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분도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고요. 작곡가라는 직업이 작곡을 하면 항상 이렇게 출판을 해서 그 출판사의 인세로 저자와도 좀 비슷하지요. 그래서 그 당시 뭐 아주 인기가 있지 않으면 힘든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결혼할 때도 참 문제가 있었지요. 장인어른이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직업 외에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출판사를 차리게 되고 잡지사 사장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물론 뭐 돈을 벌려고만 했던 건 아닙니다.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재능이 있었어요. 글도 잘 썼습니다. 15살에 자서전을 시도합니다. 15살에. 놀라실 거 없잖아요.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. 15살에 쓴 자서전을 보면요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9살에 숙제가 너무 많았다. 가장 좋은 시절이 나에겐 무거운 짐이 되었다. 15살짜리가 자기 9살을 회상하는 겁니다. 대단한 사람이지요. 굉장히 글을 좋아했고요.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입니다. 그래서 잘하는 것이 두 가지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글을 써야 될지 음악을 해야 될지. 그래서 뭐 글을 쓰는 직업, 뭔가 좀 인문스러운 직업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사람 음악가가 될 것인가 법률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요즘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글을 잘 쓴다고 왜 법률가가 됩니까? 이유가 있지요. 부모님이 그걸 원하세요.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라 뭐 이러잖아요.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. 근데 아이가 꼭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 아이는 음악가와 법률가라는 말을 좀 더 뭔가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. 음악을 시라고 생각했고 법률을 산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시와 산문과의 투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부모님은 슬퍼하셨겠죠. 슈만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슈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,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. 이 사람들은 슈만의 친구가 아닙니다. 이 중에 한 사람, 오이제비우스는 바로 이분입니다.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죠. 이거 슈만이에요. 자기입니다. 자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. 오이제비우스. 플로레스탄은 자기예요. 이것도 자기예요. 자기를 이렇게 항상